근데 이 학부모와의 소통이 지금 사전 질문을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건, 그 예시 못지않게 사실은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규 선생님들은, 올해 지금 아직 학부모님들을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내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아마도 3월이면은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준비 없이 만나시게 되면 무척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 학부모총회라는 게 원래 법률상으로 3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법 때문에. 그러니까 담임을 맡으셨을 때 곤혹스러운 건 애들을 미처 다 파악도 못했는데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척 곤혹스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안 나오셨으면 하고 이렇게 기피를 하시는 경우도 제가 봐요. 그리고 막 짜증내, 왜 우리 반에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 거야. 그리고 짜증내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러시면 그거는 학부모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나 말고 이 지구상에서 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학부모님이시죠? 네. 그래서 학부모님은 사실은 우리 교사에게 가장 소중한 지원군입니다. 서포터죠. 제가 서포트를 서포트를 받는 요령을 제가 교직 35년의 경력을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깨알 팁, 꿀팁 제가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온갖 그 정보, 학부모님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의 팁도 몇 가지, 제가 재미난 팁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사진 잘 나왔나요? 이거 지금 오늘 저는 이 무궁화호를 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있지만 고속버스 대신에 여기 이렇게 독서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버스 타고 아니라 무궁화호 정말 칙칙폭폭 기분 내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강의는 여기 보시면 연수 칠판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판 주소. 지금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저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웹 게시판을 저의 칠판으로 사용했어요.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파워포인트 이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죠. 시간도 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파워포인트는 내려봤는데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를 써야 돼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애들은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이더라고요. 내려받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웹 게시판은 이렇게 애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도 저는 그냥 여기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 확대해가지고 그냥 수업을 이걸 칠판으로 썼었거든요. 요거 돌봄 치유교실 14837입니다. 요거는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것도 글씨 키웠거든요. 어떠시나요? 이거 보세요. 드래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학부모와 소통의 기술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교실 칠판입니다. 괜찮죠? 무엇보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게 우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들과의 고민을 토로를 해주셨어요. 친근하게 마음을 터놓고 노력하고 있는데 애들이 선을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말들을 하곤 한다. 이런 고민 말씀하셨는데 요와 관련된 것은 119
KET21/119 요거 필독이에요. 119. 왜 119예요? 학교가 불이 났다.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학교가 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여기를 가셔서 자, 여기 보실까요? 그러면 방대한 양의 제가 정보를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교직 30,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한꺼번에 보시려고 하면 배탈 나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사례별로 쭉 해놨으니까 요거는 학생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는 여기 페이지 119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 가령 껌 씹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교실에서 휘파람을 불어. 그냥 휘파람을 부르는데 누군지 찾아낼 길이 없어. 이럴 때 선생님 열받으시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여기 자세하게 케이스별로 안내해 드려 있습니다. 욕을 하는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무료 회의가 10분 후 종료된다고. 네. 네. 학부모와 소통법. 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지금 현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생활교육 정책자문관을 맡고 있습니다.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저는 재작년 2018년에 명예퇴임을 했고요. 교사 생활은 인덕공고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절반 정도 고루고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초등사정도 제가 비교적 소상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저서는 여기 4권의 책이 있는데 여기 4권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동쌤의 아름다운 수업, 교사 119,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어제 단양의 선생님 한 분께서 제가 임용고시 2차 면접 시험 볼 때 이 교사 119 보고 준비했는데 그 저자를 만나게 돼서 반갑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어요. 네, 차 선생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4권의 책은 제가 이따가 퀴즈를 오늘 그 내용과 관련해서 퀴즈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내용 들으시면 다 맞추실 수 있는 건데 그 퀴즈를 드리고 그걸 맞추시면 제가 이 책을 최장학 선생님한테 편통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다 4권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부담 없이 들으시고 책도 받으시고 그러세요. 사전 질문 이렇습니다. 학부모님과 신뢰로 문제를 연구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아주 세련됐죠.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님께 정중하게 거절하기. 오늘 강의가 바로 그런 강의입니다.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셔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기술을 안내해드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장애가 조금 더 심한 그러니까 특수반 아이인데 다른 아이가 같은 반이 될 경우에 자녀가 질이 떨어질까 걱정하고 반을 바꿔달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요 학부모의 민원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선생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반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은 미리 고려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 규정으로 학교 자체 내규로 특수반 학생이 같은 어느 반에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번째, 교사에 대한 존중 없이 예의에 어긋나거나 비상식적으로 교사를 대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언론에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실제로 2015년부터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증가 못지않게 학부모 민원 증가로
교직이 점점 힘들다. 12.5%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을 대하는 기술은 이제 점점 교사의, 4대 교육과정, 교대 교육과정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실까요? 제가 담임입니다. 선생님들이 학부모가 돼서 학부모 역할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 어머니세요?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 힘들어 담임 정말 못해 먹겠네요. 오늘은 애가 머리 좀 자르고 오라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비잖아요. 아, 선생님도 역할 하세요. 아니, 시작. 역할극을 해야 자기 거가 돼요. 아니, 선생님은 시작. 아니,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뜨세요. 제가 이럽니다. 뭐라고요? 아니, 애 잘 되라고 드린 말씀인데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애를 지도하겠어요? 자, 그럼 학부모님 역할 선생님들께서 했어요. 시작. 아,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제발 이런 일로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도대체 학교가 우리에게 해준 일이 뭐 있다고. 바빠서 이만 끊어요. 자, 있을 법한 대화 같지 않나요? 예,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난 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선생님들께서 사전 질문해 주신 거 정도는 사실은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 보실까요? 이런 일들이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어느 학부모님께서 시험 보는 날 애가 늦게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미인정 지각이 돼서 결시 처리가 되잖아요. 무단결시. 그래서 학년 최하점에 차하점을 받게 되는데 이 어머니께서 담임이 전화를 안 해서 그러니까 학교 책임이지 않냐 이러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2번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시험 끝나고 집에 간 아이가 시간 부족 끝나면 학교 규정에 따라서 마킹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시험지에 답이 체크됐으니까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전화해서 저한테 지금이라도 체크하게 해달라는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거는 제가 교무실에서 제 바로 옆자리에 선생님께서 애가 컨팅 페이퍼를 걸려서 이제 선도위를 개최하러 부모님 오시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쪽지가 한 요만했어요. 요거를 이게 되게 아드님이 보려고 했던 컨닝 페이퍼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거를 글쎄 아버님이 본인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지만 그 쪽지를 입으로 가져가서 씹어 먹으려고 하셨어요. 정말 정확할 일이죠.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때 손목을 잡아 다시 그 쪽지를 회수하는 이런 일들까지 또 학생이 교사 지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선도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담임교사도 학교 안에서 담배 피지 않냐? 그것도 징계하라고 학교장에 요구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좀 어이없어서 웃음 웃기시죠? 5번이 압권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기도의 어느 학교에 컨설팅을 갔어요. 생활지도 컨설팅을 갔는데 그 컨설팅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생활지도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부장님, 저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결과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학부모님께서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는 학교 일이나 신경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제가 이 5번째 사례를 그날 듣고서 야, 이거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을 이제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영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궁금한 일이 생기면 아마존닷컴에 가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 국내에는 아직 이런 연구서적인 학부모님을 대하는 소통의 기술에 관한 책이 전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어권에서는 difficult parents라고 하더라고요. difficult student. 그게 좀 어려운 아이들, 우리말로는 제가 이거를 까칠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dealing with difficult parents. 까칠한 부모를 다루는 방법. 이 책이 이제 토드 피테이커, 그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인가 제가 번역한 책을 쓴 그 저자입니다. 그분이 까칠한 학부모를 다루는 법을 썼고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수입을 했어요. 그 겨울에 저는 학기 중에는 도통 시간이 나질 않아서 방학 되면 그냥 책을 몰아서 읽습니다. 이 책도 여기 difficult, frustrating, hostile conversations. 그러니까 까칠하고 좌절시키고 적대적인 대화를 다루는 법. 세 번째로 여기 How to deal with parents. 이 책 제목 잘 보세요. 학부모를 다루는 법입니다. Who are angry, 화가 난 학부모, troubled, 어려움에 빠진, afraid, 두려워하는, 또는 or just plain crazy. 전 이 제목을 보고 완전 뒤집어졌어요. plain crazy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시대가 우울하고 하다 보면 정말 크레이지한 페어런츠도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세 권의 책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해 겨울에 탐독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들으시는 강의들은 이런 이 내용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 35년의 경험도 있지만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께 드린 말씀이니까 돌팔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라 지금 마스크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는 지금 장학사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 없어서 마스크 안 했어요. 네. 여기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학부모와의 갈등 발생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 밧줄이죠. 이 밧줄도 원래 이 밧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한 올 한 올이 다 실이죠. 실이 엮여서 이렇게 튼튼한 밧줄이 되거든요. 학부모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와의 관계도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한 올 한 올 매듭을 엮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튼튼해져서 어느 때 특히나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밧줄의 힘은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라는 축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팁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명함과 담임 속에서 학부모 총회 그리고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뭐하자? 학부모와 든든한 밧줄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명함을 좀 살펴볼게요. 명함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그래. 뭐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닌데 명함이 왜 필요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명함은 돌봄치료 카페에 가시면 KT 가시면 제가 요거 한글 파일에 올려놨어요. 명함 또 편하게 만드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요 파일 있을 때 내려서 찾아봤더니 1,500을 매포초 이렇게 바꾸셔서 지금도 이렇게 동요 홍길도 그럼 왜 그러면 요거 같이 있어요. 이게 학부모총회 날입니다. 학부모총회 날 어머니 큰어머니 끝나고 가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니 서로 이제 나가실 때 인사를 좀 하세요. 뵙겠습니다. 이렇게 큰어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담임 선생님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담임 선생님께 첫날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있다는 느낌이 대접받고 들어 있다는 참 느낌이 들어 참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 저는 이 말 듣고 순간 순간 당황했어요. 그 그 당시 당시 명함은 지금처럼 빳빳한 종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냥 A4 A4 용지에다가 칼라를 출력해서 두 두 장 장, 애들한테 하울링 하울링이 좀 생기는데 예, 예, 이거 여기서 여기서 애들에게 한 한 장은 니네 지갑에 넣어놓고 한 장은 엄마 갖다 드려라 했던 거거든요. 그 종이, 그러니까 A4 용지 너덜너덜한 그 A4 용지의 명함인데 어머니께서 학부모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소한 배려가 학부모와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울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 가지고 학교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교 인쇄소에 가가지고 명함을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정통신문입니다. 여기 가정통신문인데 가정통신문은 왜만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통신문은 근데 선생님들 가정통신문 장문하려고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여기다 예시문들 잔뜩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이 부분. 저의 부모님은 평생 장사를 하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5학년 때 부도를 당해 제 사춘기는 참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신문팔이 알바까지 해야 했고 어쩌고. 이거 왜 개인 사생활을 이렇게 써놨냐면 이때가 IMF로 인해서 가정이 아버님들이 실업 상태, 부모님들이 실업 상태에 많이 봉착하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담임으로서 고려를 해서 최대한 도와드려야 될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담임을 어려워하시면 학부모들이 집안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당신 가정의 어려움을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곁을 두기 위해서 굳이 제가 어렵게 살았다. 좀 별거나 이혼도 많아지고 있는 탑니다. 그러니까 별거나 이혼하신 상태라면 그런 것도 담임에게 정보를 주셔라. 그러면 하여간 제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것까지 배려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내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소중한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 가정통신문 3월 첫날 나눠집니다. 3월 2일이나 3일이 되겠죠. 그때 나눠드릴 때 편지봉투도 좀 색지에다 출력해서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부모 총회에서 뵙겠습니다 하는 거죠. 학부모 총회가 선생님들 학부모 총회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네, 내년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 총회를 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0일 정도에 모든 아이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일이 어떤 한 아이들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하려는 욕심은 버리시고 무엇보다 학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담임의 비전 제시가 중요합니다. 레포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학부모 총회는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학교라는 건물은 아직 학교 건축이 이렇게 인간 친화적이지 않아서 3월에 굉장히 짜하죠. 그 어머니들은 강당에 가서 뭐 학교 운영위원 뽑고 뭐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받고 그래도 막 추운 상태로 교실에 들어오세요. 그럼 이 추워서 교실에 막 들어오신 상태에서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은근 짜증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담임 선생님의 필수품이다. 커피포트.
저는 커피포트 2개를 제 담임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간식이 필요할 때 겨울에 핫초코, 애들 3월 2일 날 전 애들한테 이게 핫초코 한 잔씩 줍니다. 첫날 쭉 들어왔을 때 3월 첫날 학교 나오기 쉽잖아요. 그 학교 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요, 3월이고요. 자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3월입니다. 그렇게 참 나오기 싫은데, 나왔어요. 그때 담임이 핫초코 한 잔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학급 운영비가,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작게는 1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 이렇게 학급 운영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급 운영비를 애들 한몫에 체육대회 끝나고 다 먹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1년 학급 운영을 촘촘하게 하는 예산으로 쓰시면 아주 효자입니다. 담임에게. 근데 여기 학급 운영비 운영하는 팁 여기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그리고 학부모 총회할 때 책상 배치가 중요한데요. 책상 배치를 애들 그냥 책상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앞에 있고 학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마치 그 자리 배치가 갑과 을인 거야. 선생이자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주보게 책상을 마주보게 하고 책상 앞에다가는 보호자와 학생 이름을 함께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그리고 뭘 하느냐 비기예요.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냐 학급 운영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담임이 다른 반에는 없는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설명드리고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쭉 저는 간단하게 말을 최소한으로 한 5분 정도 압축해서 얘기하고 어머니들이 학교에 나오실 때는 사실은 당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올해 자녀에게 바라는 점과 장점. 올해 바라는 점이라는 건 사실은 이 아이가 좀 취약해서 잘 안 되는 점이죠. 단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어떤 점이 올해 발전하길 바라시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십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점, 내 아이의 장점, 더 키웠으면 하는 내 아이의 장점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그렇죠. 그런데 이때 교사가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일일이 다 녹음도 해놓고 또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왜냐? 학부모와 교사가 자전거의 앞, 뒤 바퀴가 되어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1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히 기록을 해두어야죠. 그 아이, 각자 그 아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날 저희 학부모총 이 정도는 나와야 학부모총회인데요. 제가 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게 제가 번역했지만 원래 이 책이 훌륭한 교장이에요. 근데 책이 별로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훌륭한 교사라는 책을 훌륭한 교장하고 훌륭한 교사하고 내용이 90% 똑같습니다. 한 문장도 틀리지 않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굳이 토두의 뜻은 교사 출신으로 교장이 되었다가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함을 학부모총회 때 다 전교 오신 학부모님들에게 전부 다 명함을 드린다. 그랬더니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러더라는데 그러면 당신 전화번호를 알면 그분들이 토요일이고 일이고 공휴일이고 밤이고 수시로 전화해서 당신 그 전화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 아니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피테이커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함을 나눠주고서 오히려 학부모들 민원 전화가 줄었다. 저 본인도 놀랐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렇게 훌륭한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사소한 일로 전화를 거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역발상이죠? 해본 사람만이 아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 총회 때 교장이 가장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온 반, 그 반을 딱 정해서 그 반 학생들에게 피자를 다 쏜다. 그만큼 학부모의 협조를 얻는데 학부모 총회는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요즘 기념 촬영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분. 이 정도는 나와야 학부모 총회입니다. 그래야 학부모 총회는 1년 학부모 농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두 번째 가면 이제는 1차 학부모 총회 때 보통 2차 학부모 총회는 수업 공개와 연결 지어져서 학부모 총회라 안 하고 그냥 수업 공개라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어머니들 나오시면 학부모 총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책상 잘 배치를 해놓고 이때는 1차 때 3월에 기록해뒀던 거 있죠. 이 아이의 장점, 또 뭐, 이 아이가 올해 좋아졌으면 하는 점, 그 두 가지 적어 놓은 게 있죠. 그러면 이게 보통 수업 공개가 5월이나 6월쯤 되니까 한 3개월 정도의 텀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보세요. 어머니들 집중하시는 거. 그죠? 예. 이게 이건 진짜 회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영상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대 교육 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예. 이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다 녹화해 놨어요. 어머니들 양해 다 구하고. 왜냐면 이걸 애들에게 또 소개하거든. 얘들아, 어제 학부모 총회 때 어머니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 애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합니다. 예.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학부모는 더 이상 소 닦보듯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30분이 아까 넘어갔는데, 이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에서 30분 이상 되는 거는 그냥 고단합니다. 그래서 30분하고 보통 연수원에서도 30분하고 10분 쉬고 그걸 1시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셔서 10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충분히 환기도 하시고 바깥에 한 바퀴 도시고 오셔서 지금이 36분이니까 50분에 2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